자, 지금부터 할 인터뷰는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가정을 하면서 들어보시죠. 어느 날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둑을 잡기 위해 빨래, 건조대 등을 이용해서 때렸는데요. 결국 도둑이 식물인간이 됐다면 그 집주인은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지난 3월 한 20대 청년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제압했는데 그 도둑이 식물인간이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 집주인 청년에 대한 재판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지금 인터넷상의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정당방위인데 감옥까지 간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폭행이 너무 지나치지 않았는가 라는 의견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이 집주인 청년의 누님이세요. 익명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 3월 어느 날 밤이네요. 네네. 예,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3월 8일에 2층 집에서 이제 그날 새벽에 사건이 일어났고 2층 양옥집에 살고 계셨어요. 네, 저희가 2층이 가건물 상태의 집이에요, 사실. 예. 동생이 근데 그날은 이제 본인 친구들 중에 이제 군대를 가는 친구도 있었고 새벽 한 3시 거의 집에 들어오는 시간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네. 계단을 올라가면서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집에 불이 켜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집에 있는 줄 알고 엄마라고 외치면서 이제 문을 열었더니 예. 항상 저나 이제 저희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시는 그 방에서 이제 예. 그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네네. 장면만 목격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예. 항상 저랑 엄마가 자고 있던 방에서 이제 낯선 남자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많이 놀랬고 정말 걱정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빨래 건조대와 벨트로 폭행을 하고 머리를 발로 차고 한 20분간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생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뭐 네네. 강도나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강도나 정말 이제 성폭행을 당했을지 정말 나쁜 일로 정말 강간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더 많이 걱정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뭐 자신이 이제 술에 취해서 좀 정신이 없었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요? 네, 동생은 이제 그런 말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요. 그때 다른 가족분들은 어디 계셨어요? 원래 2층에서 주무셔야 될 시간인데. 저는 사실 직장 때문에 이제 다른 지역에 가 있어서 예. 그날 안 계셨고. 저녁까지 저는 집에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 정말 5-6시간 전에 저는 집에서 나간 거고 예. 이제 어머니도 당시에 일 때문에 밖에 계셨고 이제 아래층에는 저희 할아버지랑 이제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러니까 도둑이 든 사실 모르고 계셨고요. 네, 아래층에서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계셨다고 상황. 하시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좀 더 폭행을 한 것이다. 이제 동생은 그렇게 말하고.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상황 돌아보면서. 이제 본인도 정말 이제 심적으로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가족들뿐만 아니라 제 동생도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지금 정당방위의 한도를 넘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지금 재판에서 1년 6개월, 1년 6월이라는 형을 받게 됐습니다. 가족들은 어떤 심경이세요? 이 판결에 대해서? 일단은 그 분도 지금 이렇게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정말 죄송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커요, 사실. 오히려 예, 가족들이. 네. 동생은 원래 뭘 하고 있었나요? 동생은 8월 26일에 군 입대 예정이었어요. 8월에 군대 가기로 돼 있던 청년인데 3월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생각지도 못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거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인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건은 동생의 일을 떠나서 이 가족의 일을 떠나서 우리 사회 전체가 좀 생각해볼 문제여서 오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집주인 청년의 누님입니다. 먼저 만나봤고요.
이번에 법조인 한 분을 연결해 보죠.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판결 참 논란이 큰데요. 우선 재판부 판결은 이렇습니다. 이 도둑은 흉기를 소지한 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좀도둑이었다. 그리고 집주인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도망을 가려 했는데 그 도망가는 도둑에게 빨래 건조대로 때리고 이미 쓰러져서 힘 못 쓰는 상태에서 또 머리를 발로 차고 벨트로 때리고 장시간의 폭력을 행사한 점. 이건 정당방위의 한도를 넘어선 거다. 이런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당방위를 초과했다라는 결론 부분은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과잉방위는 인정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침입을 한 상태였고 엄마와 누나가 있는 방에서 나온 상태라면 우리 집에 어떤 위해를 가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식을 했을 것이고요. 그 사람에 대한 방위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넘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폭행 행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폭행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가 문제일 수 바로 있는데요. 그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평온한 상태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폭행이 과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피고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폭행을 해야지 내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것인가 판단할 수 없거든요. 법조인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현장에 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그 반항을 제압한 상태까지 폭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검찰에서는요. 도둑이 이미 피를 흘린 채 쓰러져서 완전히 무력화가 된 상태인데도 계속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혈흔이 낭자할 정도까지 폭행을 했다. 이 부분이 좀 이제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과잉방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 정도 하면은 죄압이 된 거야라고 생각하는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네, 당연하죠. 우리가 사후적으로 밝혀졌을 때 도둑이라고 하지만 도둑과 강도는 굉장히 작은 차이거든요. 흉기를 들어야지만이 강도가 되는 게 아니고 폭행을 행사할 수 있으면 바로 강도로 돌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 몸수색을 해본 것도 아니라서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또 집안에 있는 다른 물건을 잡으면 바로 또 흉기가 되는 거거든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집에 그럼 도둑이나 강도가 들었을 때 나는 어디까지 제압을 해야 되는 건가? 무기의 균형이 잡혔는가 생각을 하고 이게 제압에 타당한 상황인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계산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을 잡아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현명한 걸까요? 네, 참 그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판단하기 힘든 문제이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도둑이 들어온 것을 제압하는데 저 사람이 심리적으로 굴복된 상태다라고 한 걸 제압으로 볼 것이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경찰을 불러서 올 때까지 그럼 둘이 마주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색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두려운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럴 경우엔 철저하게 그 현장에서 그 사람 입장으로 판단을 해주는 게 맞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정당방위 개념을 조금 더 넓게 인정을 해주고 정당방위가 인정돼야지 과잉방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정당방위의 개념, 이 해석에 있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볼 지점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까지 만났습니다.